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이슈와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들어왔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다들 예상하고 계실 텐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비둘기파로 선회한 연준. 하루 전만 해도 매가 날아든다라는 헤드라인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비둘기파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일정 수준 점도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한 두 번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점도표를 과감하게 3번을 내려놨습니다. 3번을 내리다 보면 지난번 9월보다는 수치가 한 50% BP 정도가 내려간 거거든요. 50BP가.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데 충분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주식시장의 결론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비둘기파적으로 좀 더 연준의 시각이 좀 바뀌면서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가장 극명해 보이는 것은 지수 아닙니까? 지수. 물론 S&P 500의 벤치마크는 아직 한 1.9% 모자라지만 다우지수요. 다우지수가 작년 2022년입니다. 2022년 1월 4일 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기록을 거의 지금 23개월 만에 돌파하는 오늘 기염을 토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37,990포인트인데 이것은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23개월 만에 오늘 벌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S&P 500도 1.9% 차이까지 다가서 있고요. 나스닥 중에서도 나스닥 100, 여러분들 QQQ 하시고 TQQQ 하시는 1등부터 100등을 하는 나스닥 100 지수는 불과 0.7%포인트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은 사상 초유의 주시장의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점도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3번의 금리 인하를 시세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먼저 보여드린 것은 지난 9월의 점도표였습니다. 그 당시에 2024년 말에 미디안 금리는 5.1%였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12월 점도표 오늘 공개한 것에 보면 4.6%를 지켜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5%포인트가 떨어져 있다. 50bp가 내려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025년도 30bp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변화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제 2024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인데요. 기존의 코어 PC를 기준으로 합니다. 2.6%가 전망이었는데 이번에 연준에서 새롭게 수치를 제시한 것은 2.4%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공식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하락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DP는 내년에 1.5% 기존 전망에서 조금 내렸습니다. 1.4% 내렸고요. 실업률도 피크가 4.1%까지 찍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GDP 성장률이 2% 이내의 안정세를 보여줄 수 있다 얘기한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바운드에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점도표를 3번의 천저보다 3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베팅하느냐를 보면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패드워치 2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다시요. 어제만 하더라도 3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3월 금리 인하 전망이 확률이 39.7%였는데 오늘 그런 발표가 나자마자 64.6%를 급등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3월의 첫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무려 6번까지의 기준금리의 하락, 그래서 내년까지의 기준금리가 3%대의 진입까지 베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대 정책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의 비교치를 한번 보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어제보다 더 내려가는 정책 금리의 예상치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수 차원에서 보면은요, 이런 발표가 나는 수치 이후에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0년물 금리의 빠른 하락, 그리고 미국 달러의 하락을 가져왔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금값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하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최고 수혜주는 최고의 수혜 섹터는 오늘 보면 특이하게 S&P 500 전체 중에서 섹터별로 오늘 하루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유틸리티가 되겠습니다. 유틸리티. 그래서 유틸리티와 부동산인데 이것은 그동안의 금리의 상승 쪽에서 배당의 매력이 높은 것들이 유틸리티와 부동산인데요. 이것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만큼 금리 인하의 수혜가 이들 섹터에 몰려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종목별로 몇 가지 참고해 보겠는데 오늘은 아주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가에 걸맞는 오늘 대기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요 사상 최고가는 S&P 500 중에서 30개가 넘는 것이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최근 1년 52주 최고가는 80여 개 이릅니다. 그만큼 올해 들어서 아주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5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것이 애플인데요. 애플이 오늘 사상 최고가 등극했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거의 아마 시청자분들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상 마스터카드나 비자를 쓰실 텐데요. 비자 코드는 사상 최고가 같고요. 코스트코도 사상 최고가 같고 이번 주에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는 브로드콤도 사상 최고가, 그리고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관련주의 팔로알토도 오늘 사상 최고가. 여하튼 30개가 넘는 주식이 오늘 사상 최고가에 올라가는 아주 기염을 토한 하루였습니다. 좋습니다. 점도표, 그러니까 금리 전망 하향됐고요. 그리고 물가 전망 하향됐습니다. 그리고 GDP와 실업률은 안정된다고 하죠. 그러면 경제는 괜찮고 물가만 떨어지는 정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골디락스 장세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연준에서 인정해 준 거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30개가 사상 최고가, 52주 신고가 80개 이 정도면 사실상 파티였다, 잔치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헤드라인들이 또 준비가 돼 있는지 체크 포인트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S&P 500의 6,000포인트 돌파 전망입니다. S&P 500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4,700선까지 올라왔는데 5,000선을 넘어서 6,000선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리 말씀드리면 내년도 S&P 500의 목표치 평균은 5천이 약간 아직 안 되는데요. 물론 오늘 말씀드린 6천은 내년이 아니라 후년까지 보는 어떤 의견이라고 미리 좀 확인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누가 얘기한 거냐면 야드니 리서치의 야드니 박사가 이제 발표한 레포트에 나온 얘기인데요. 2년간요, 앞으로 2년간 6천 포인트까지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로링 2020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링 2020이란 말은 과거 이제 1920년대 미국에서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가 초호황을 보내주었던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번에 2020년도도 마치 앞으로 지금까지 지내오고 2020년까지가 30년까지가 로링, 아주 한마디로 포효하는 2020년의 10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수준 대비 앞서 4,700 얘기하셨는데 한 3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수치로 보면 아주 이분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2023년에 주당 이익이 어느 정도냐면 223달러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한 246달러 정도가 월가의 컨센서스인데요. 2024년이 아니라 한 12개월 정도 땡겨서 미리 본다 그러면 2026년에 S&P 500 주당 이익을 한 300달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을 20배 정도 제시하면 600,000이라는 거가 된다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2020년에 그런 10년이 좋다고 얘기하냐면 노동시장의 수급과 공급의 불균형이 계속 심한데 이것을 한 번에 타개하는 것이 AI라든가 컴퓨터, 그리고 자동화, 로봇거든요. 이러면서 공급의 사이드가 확실해지면서 효율성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다라는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라는 해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20년대 10년 동안 강력한 경제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상보다 최근에 빨리 시작되는 산타랠리가 이번에 끝날 수 있다. 너무 심하다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아드니 박사는 연말 연초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쭉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드니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 2023년 초에 금년 초에도요. 시장에 암울했을 때 중에 하나인데요. 4,800 수준의 신고가를 연말에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물론 아직 4,700이지만 그 당시에도 이유는 올해가 아니라 2024년, 그러니까 내년 말에 높은 실적 성장률, 그 당시 예상했던 것이 한 15% 정도의 이익 성장인데요. 그런 걸 대비해서 올해 초에도 이미 4,800의 수준의 연말 랠리를 기대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성은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UBS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도와 주시장이 업앤다운이, 즉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폭풍의 어떤 등락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고, 목표치는 지금 4,700이면 내년에 고작 4,850 정도면 만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6주 연속 상승한 최근 증시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지만 경제 데이터의 악화의 어떤 보도가 나올 때마다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년 2분기에서 3분기에는 미국 GDP가 큰 폭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늘 노동시장이라든가 채권시장, 이익전망 등 이런 3대 요인을 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 내년에도 올해도 한번 있었지만 10% 이상의 조정 장세는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PR 수준이 작년에 초의 고점 대비 2에서 3%포인트 차로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턱에 차 있다. 목에 약간 너무 고점에 와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심 업종으로는요, 항상 이거는 이익에 대비하는 것인데요. 내년에 이익의 성장이 내년에 높아지는 거,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인데요. 바로 딱 이런 것을 UBS가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금융주는 중립, 그리고 에너지, 소재, 필수 소비재들에선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참고적으로 마지막으로 주요 IB들의 미국의 내년의 전망치를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펀드스들에서 5,200까지 있지만 모건 스탠리는 4,500, JP 모건은 4,200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00도 있고요. 5,200도 있고요. 6,000도 있습니다. 뭐 역시나 내년 전망치는 뭐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취사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종목으로 갑니다.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나스닥 100 추가 합격입니다. 어제 애프터마켓부터 이 종목의 흐름이 좀 좋다고 보였는데 나스닥 100에 추가로 편입이 됐습니다.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12월 18일자로죠.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나스닥 100에 신규로 추가 편입됐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도우데시나 몽고디비 등 6종목이 포함되게 이미 발표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빠졌었지만 앞선 코너에도 얘기 나왔지만 파이자의 시즌 인수 이런 거랑 어우러지면서 시즌이 빠지고 이번에 테이크2가 일단 편입됐다라고 일단은 먼저 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테이크2는 그거보다는 더욱더 관심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워낙 인기가 큰 건데요. 바로 그레이트 세프트 오토라는 GTA라는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GTA 이번에 6번째 그 버전이 나왔는데 GTA 6가 이번에 트레일러가 공개됐죠. 지난주 말에 워낙 하루 일찍 예상보다 하루 일찍 트레일러가 공개됐는데 정말 다양한 기네스 기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24시간 내 가장 많이 본 게임 영상입니다. 약 1억 회가 조회수가 됐습니다. 유튜브 얘기입니다. 24시간 내 최다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약 920만 개를 기록했고요. 24시간 내 유튜브 최다 조회 동영상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순수 음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BTS가 기록 갖고 있을 때 그거를 제외하고 음악을 제외하고는 유튜브의 최다 조회 동영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인기 있는 거냐? 물론 우리나라와 뭐 서양이라든가 약간 시각이 다르지만 이게 상당히 폭력적이고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는데 워낙 많이들 하는 거죠. 10년 만에 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지막이 GTA5가 2013년 9월에 출시한 이후에 주가는 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요. 과거 공개하고 나서 출시까지의 등락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GTA4가 나왔을 때는 2006년, 거의 이건 정말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요. GTA4가 나오고 출시할 때까지 78%가 주가가 올라갔던 기억이 있고요. GTA5 같은 경우에도 2012년에 공개하고 13년 후에 출시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한 40% 이상 상승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GTA 게임에 대해서 선호도가 극히 엇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튼 GTA 이렇게 좋아하시고 관심 있는 분이라면 테이크2 주식도 관심을 갖고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폭력적인 그런 게임이긴 합니다만 인기는 정말 많거든요. 다들 요즘 좀 스트레스가 많나 보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역시 종목인데요. 에버크롬비, 그러니까 아베크롬비라고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에버크롬비 앤피치의 주가가 무려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 에버크롬비가 됐건 아베크롬비가 됐건 실제로 그 국내에서는 과거에 한 10년, 15년 전에 약간 인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게 어떤 시대에 인기 있었냐면 소위 그 핑크의 이효리 씨가 한참 일대 인기 있던 겁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효리 씨가 한번 입고 나오면 완판됐다고 했던 게 그 당시에 있던 건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도 서양도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확 사그라들었는데 가장 크게
쉽게 이 회사가 인기가 좀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던 것은 전형적인 소위 백인 남성 위주의 어떤 모델 선정 그리고 CEO의 약간 과격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2013년까지 있던 마이클 제퍼리스라는 CEO는요. 쿨하고 인기 있는 친구들만이 우리의 고객이고요.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애들은 고객이 아니라는 얘기가 상당히 비판적이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2017년에 원 새로운 여성 CEO는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얘기했고요. 소비자와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러면서 그런 기존의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 다양한 체형의 분들을 모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높이를 다시 맞추고 10대들, 20대 초반에 상당히 인기를 다시 끌게 된 것이 에버크럼비 앤 피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연속 한마디로 슈퍼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러다 보니 에버크럼비 피치가 뭐 절대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최근에 어떤 좀 저렴 상대적 중저가 옷을 한 번에 많이 사갖고 뭐 과시다고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있지만 그런 저렴한 중저가 우리를 한꺼번에 많이 사는 그런 소비 문화도 좀 어떤 일맥상통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좋아지면서요. 지난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최소 13곳이나 목표 주가를 상회했고요. 거기다가 2곳은 투자 의견을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에버크럼비 앤 피치란 기업의 어떤 선호도가 당장을 보면 중국보다 아시아보다는 여전히 미국, 남미, 유럽의 위주로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중국이나 이런 것도 아시아 쪽에 진출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어떤 MZ세대의 문화 그리고 인종차별에 반하는 그 모든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모두 입을 수 있는 체형 인종 이런 것의 소구점이 결국은 흔히 얘기해서 ESG 경영에 좀 소구되는 점도 맞았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에버크럼비 앤 피치의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분명히 됐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목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여하튼 주가는 16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기록할 정도로 에버크럼비는 살아났다라는 것이 미국의 일반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6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할 기업이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오늘은 FOMC부터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그리고 에버크럼비까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가득해서 다들 흐뭇하게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학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